화려한 응접실 세라가 손님들 앞에서 지연에게 차가운 눈빛을 던진다. 세라, 내가 감히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을 구겨. 순간 세라가 술잔을 쏟아 지연의 앞치마를 더럽힌다. 지연이를 악물며 저도 인간입니다. 더는 이렇게 무시당하지 않을 겁니다. 공기 얼어붙음 손님들의 숨죽인 시선 속 윤정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린다. 회장 생일 파티장 세라가 외친다. 세라, 이 하녀 때문에 집안 망신당했습니다. 당장 내쫓아야 해요. 지연 바닥에 쓰러져 눈물 글썽. 왜 항상 저만. 그 순간 윤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리친다. 윤정 울먹이며 그만해라. 저 아이는 내 딸이다. 순간 정적 모든 귀빈들의 시선이 윤정과 지연에게 꽂힌다. 지연 충격에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따님이라고요? 윤정 눈물 흘리며 그 누구보다 먼저 널 사랑한 건 나였다. 지연 숨 막히듯 울컥. 왜 이제야 말하세요? 왜 지금에서야? 회장 부인 윤정 흐느끼며 그땐 지킬 힘이 없었어. 호화 저택 거실 긴장감 최고조. 세라가 절규한다. 세라, 하녀가 진짜 딸이라니. 이건 말도 안 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순간 여러분 인생에도 드라마 같은 대박 반전이 찾아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 어둠 속에서 지연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치지만 지연은 개의치 않습니다. 25살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연의 손은 이미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지연에게는 이런 추위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빗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나선 지연의 발걸음은 묵직했습니다. 한겨울 새벽 공기가 폐를 파고들어도 지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고요한 시간이 좋았어요. 아무도 자신을 쳐다보지 않는 이 시간만큼은 자유로웠거든요. 마당을 쓸며 지연은 속으로 다짐합니다. 나는 돈 벌어서 내 힘으로 꼭 사람답게 살 거야. 이 다짐은 지연이 매일 아침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던 어린 시절, 오직 자신만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던 지연이었죠. 고아원에서의 기억이 스쳐갑니다. 추운 겨울날 얇은 이불 한 장으로 떨며 보냈던 밤들, 다른 아이들이 입양되어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느꼈던 외로움, 그리고 결국 아무도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서러움까지. 하지만 지연은 그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버려진 아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일어설 힘을 키웠거든요. 회장 집은 웅장했습니다. 높은 담벼락과 넓은 정원, 그리고 몇 층으로 이루어진 저택은 지연이 살아온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계단, 값비싼 그림들로 장식된 벽, 그리고 크리스털 샹들리에까지. 모든 것이 지연에게는 낯설었지만 동시에 경이로웠죠. 하지만 지연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일했어요. 누구보다 자존심이 강한 지연이었거든요. 가난하다고 해서, 버려진 아이라고 해서 고개를 숙이고 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집안이 분주해졌습니다. 지연은 현관 청소를 마치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청소는 제대로 하니? 집안에 먼지가 쌓인 게 다 보여. 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28살의 세라는 회장의 양녀로 언제나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명품 드레스에 비싼 액세서리로 치장한 세라의 모습은 지연과 극명하게 대조됐죠. 완벽하게 연출된 외모 뒤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세라는 어린 시절 이 집에 입양되어 온 후 줄곧 외동딸처럼 자라왔어요. 하지만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 언젠가는
자신의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말이죠. 지연은 꾹 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꼼꼼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세라의 무시하는 말투와 시선이 지연의 가슴을 후벼 팠거든요. 지연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세라는 지연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고 있으면 된다. 세라의 목소리에는 가정부를 깔보는 우월감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우월감 뒤에는 자신의 지위에 대한 불안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써. 이런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세라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거만하게 지나갔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 쥔 채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굴복하지는 않았어요. 언젠가는 이 굴욕을 되갚아줄 거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장 부인 윤정이었어요. 55살의 윤정은 언제나 차갑고 엄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일을 통제하는 냉철한 여인으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지연을 바라보는 윤정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흔들림이 스쳐가곤 했어요. 마치 지연을 보면서 과거의 어떤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의 손이 가슴팍을 지그시 누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연이 바닥을 닦고 있을 때 윤정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수고 많아요. 윤정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하인들에게 하는 말투와는 미묘하게 달랐어요. 감사합니다, 부인님. 지연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였지만 윤정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윤정은 잠시 지연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몇 살이에요? 25입니다. 가족은 있어요? 지연의 가슴이 순간 먹먹해졌습니다. 없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윤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윤정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격하게 요동쳤어요.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열심히 하세요. 윤정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에는 말할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죠. 지연은 그런 윤정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다른 집 사람들과는 뭔가 달랐거든요. 한편 세라는 자신의 방에서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가정부 지연이 왠지 신경 쓰였습니다. 너무 당당하고 너무 예뻤거든요. 혹시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까봐 걱정됐어요. 세라는 어릴 때부터 이 집의 외동딸로 자라왔지만 항상 진짜 가족이 나타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양녀라는 사실이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을 만들어냈거든요. 저애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세라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작은 밥상 앞에 앉아 혼자 식사를 했어요. 다른 하인들은 따로 모여서 먹었지만 지연은 늘 혼자였습니다. 새로운 사람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지연 스스로가 거리를 두고 있기도 했어요. 괜찮아.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지연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그리움이 스몄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지연에게 가족은 꿈 같은 존재였거든요. 따뜻한 밥상을 둘러싸고 앉아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가족의 모습은 지연에게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어요. 그날 밤 지연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윤정의 그 눈빛이 계속 떠올랐죠. 왜 윤정은 자신을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걸까요? 윤정도 자신의 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25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딸을 떠나보냈던 그날,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워했던 딸의 모습까지. 설마, 설마 지연이가. 윤정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며칠이 지나고 지연은 점차 집안의 일상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저녁까지 묵묵히 일하는 것이 지연의 하루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세라의 무시는 계속되었고 윤정의 묘한 시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라는 양녀로 입양된 후 20년 가까이 이 집에서 살아왔어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길거리를 헤매던 중 윤정에게 발견되어 이 집의 딸이 된 것이었죠. 하지만 항상 진짜 가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윤정과 회장의 친자식이 나타나면 자신은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 말이에요. 그래서 세라는 더욱 완벽한 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예의 바른 딸이 되고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 했어요. 하지만 지연이 나타난 후부터는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연은 창고 정리를 명받았습니다. 창고가 너무 어수선하니까 정리 좀 해놓으세요. 세라가 귀찮다는 듯이 말했어요. 오래된 물건들 정리하고 필요 없는 건 버리세요. 창고는 집 뒤편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듯 먼지가 가득했어요. 지연은 마스크를 쓰고 차근차근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 사용하지 않는 그릇들, 그리고 여러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었죠. 한참을 정리하다가 지연은 구석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위에는 두꺼운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긴 지연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앨범이 들어 있었어요. 가죽으로 만들어진 앨범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앨범을 꺼내어 천천히 펼쳐보았죠. 첫 번째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 윤정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차갑고 엄숙한 모습과는 달리 사진 속 윤정은 밝고 행복해 보였어요.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에 잠시 넋을 잃었죠. 페이지를 넘기자 더욱 놀라운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윤정이 한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남자는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젊고 수수한 차림의 남성이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서는 진정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이 사진을 뒤집어 보자 손글씨로 쓰여진 글귀가 보였습니다. 우리 아이는 꼭 행복하게 자라길.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쓴 듯했고 곳곳에 눈물 자국으로 보이는 얼룩이 있었어요. 지연의 심장이 이유 모르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마치 이 사진과 자신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앨범을 더 넘겨보니 병원에서 찍은 듯한 사진도 있었어요. 윤정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윤정의 얼굴에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윤정이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이게 뭐지? 지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 앨범을 다시 상자에 넣고 일어섰어요. 다행히 들어온 사람은 다른 하인이었습니다. 아, 지연 씨. 여기 계셨구나. 부인님이 찾으세요. 지연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창고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사진들이 맴돌았어요. 특히 우리 아이는 꼭 행복하게 자라길. 이라는 글귀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세라는 지연이 창고에서 나오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연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발견한 것 같은 표정이었죠. 혹시 뭔가 찾은 건 아니겠지? 세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어요. 저녁이 되어 지연은 식당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라가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왔어요. 세라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였습니다. 요즘 들어 세라는 자주 술을 마셨어요. 지연이 온 후부터 불안감이 커졌거든요. 어머, 우리 열심히 일하는 가정부님이 계시네. 세라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정말 성실하시긴 해.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도 않고. 지연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말이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넌 그냥 하녀일 뿐이야. 세라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뿌리라도 내릴 줄 알아? 웃기지 마. 세라의 말은 지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창고에서 본 그 사진들 때문인지 지연 안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20년을 살았어. 세라가 계속 독서를 퍼부었어요. 양녀지만 진짜 딸처럼 자랐다고. 하지만 너 같은 애가 와서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 그 순간 지연이 걸레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처음으로 세라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지연의 눈에는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누가 진짜 이 집 사람인지 알게 될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세라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고개만 숙이고 있던 지연이 처음으로 대든 것이었거든요. 더욱이 그 말이 뭔가 의미심장하게 들렸어요. 뭐라고? 감히 나한테 대들어? 세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지연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윤정이 들어온 것이었어요. 윤정은 두 사람의 대치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윤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세라가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애가 저한테 말대꾸를 해요. 하녀 주제에 어떻게. 하지만 윤정은 세라의 말을 끊었습니다. 술 마셨으니까 들어가서 쉬세요. 하지만 어머니, 저 애가. 너무 지나치지 마세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정을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윤정이 하인을 두둔한 적은 없었거든요. 특히 자신에게 맞서는 하인을 말이에요. 더욱이 자신은 20년간 이 집의 딸로 살아온 양녀인데 가둬온 하녀를 감싸다니. 집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세라는 분한 표정으로 식당을 나갔고 지연과 윤정만 남게 되었어요. 윤정은 지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윤정은 잠시 지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도 당당하게 사세요. 누구에게도 굽히지 말고. 그 말을 남기고 윤정은 식당을 나갔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윤정의 말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격려하는 것 같았거든요. 밤이 깊어갔지만 지연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어요. 창고에서 발견한 앨범, 그 안의 사진들, 그리고 윤정의 묘한 태도까지. 모든 것이 수수께끼였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는 꼭 행복하게 자라길. 이라는 글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왜 그 글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걸까요? 왜 윤정은 자신을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걸까요?
한편 세라는 자신의 방에서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지연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누가 진짜 이 집 사람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 말이 단순한 허세가 아닌 것 같았어요. 설마, 지연이가. 세라는 상상하기도 싫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연은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히 이 집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자신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회장실 청소를 맡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다른 하인이 담당했지만 그 하인이 갑자기 아파서 지연이 대신하게 된 것이었어요. 회장실은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중 하나였기 때문에 지연은 더욱 신중하게 일했습니다. 회장 김태주는 59살의 중후한 사업가였어요. 20년 전 아내 윤정과 결혼하면서 고아였던 세라를 양녀로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엔 세라를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딸처럼 여기게 되었죠. 세라의 똑똑함과 예의 바름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커다란 책상과 고급스러운 서재,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상장들과 사진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서류 뭉치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아이고. 지연은 급하게 서류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장의 서류가 눈에 띄었어요. 입양 기록서라고 적힌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입양 기록서는 세라의 것이 아니었어요. 세라의 입양 관련 서류들은 따로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이 서류에는 198X년생 여자아이라고 적혀 있었고, 날짜를 보니 자신이 태어난 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지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출생병원, 날짜, 그리고 입양 관련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모든 정보가 지연이 고아원에서 들었던 자신의 출생 정보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설마, 지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창고에서 본 앨범의 사진들, 그리고 지금 이 입양 기록서까지.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습니다. 서류에는 친부모에 대한 기록도 있었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검은 펜으로 지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아이가 윤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류 한 구석에 윤정의 서명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설마 내가. 지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은 깜짝 놀라 서류를 원래 자리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회장이 들어온 것이었어요. 뭐 하고 있었나? 회장이 물었어요.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회장은 지연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지연의 눈이 누군가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내 이름이 뭐라고 했지? 지연입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네, 그렇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어요. 지연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입양 기록서 생각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회장 집에는 중요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업 관련 모임이었는데 세라는 완벽한 양녀 역할을 하기 위해 분주했어요. 지연도 다른 하인들과 함께 손님 접대를 도왔습니다. 세라는 손님들 앞에서 더욱 거만해졌어요. 특히 지연에게는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연아, 잔 좀 가져와. 지연아, 안주 더 준비해. 마치 지연이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세라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며칠 전 지연이 한 말, 그리고 윤정이 지연을 감싸는 모습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혹시 지연이 진짜로 이 집과 특별한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손님들이 담소를 나누던 중에 세라가 일부러 지연에게 술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이거 저기 테이블에 갖다 놔. 하지만 술잔을 건넬 때 세라가 살짝 손을 비틀었어요. 술잔이 지연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짝! 크리스털 잔이 깨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어머나! 세라가 과장되게 소리쳤어요. 이런 게 무슨 사람이에요?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존재인데 이것도 제대로 못하네요.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무릎을 꿇고 깨진 잔을 주웠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주워지지도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은 계속 사과했지만 세라는 멈추지 않았어요. 손님들 앞에서 이런 실수를 하다니 정말 부끄러워요. 세라의 목소리에는 쾌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역시 고아원 출신은 달라요. 교육이 안 되어 있어. 지연은 손을 떨며 깨진 잔 조각들을 주었어요. 그런데 날카로운 조각에 손가락이 베었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지만 지연은 아픈 티도 내지 않았어요. 다만 눈빛에는 분노와 결심이 번뜩였습니다. 그 순간 윤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너무 지나치시네요. 윤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압적이었어요. 세라는 당황했어요. 어머니, 제가 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손님들 앞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집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손님들도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세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은 20년간 이 집의 딸로 살아왔는데 윤정이 가돈 하녀를 자신보다 감싸다니. 회장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윤정의 성격으로는 하인을 이렇게 두둔할 리가 없었거든요. 지연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눈빛은 지연을 향해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지연의 아픈 손가락을 자신이 대신 아파하는 것 같았어요. 손님들이 돌아간 후 세라는 분노로 가득했어요. 도대체 어머니는 왜 저 애를 두둔하시는 거예요? 하녀 주제에. 그만해요. 윤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이 집 양녀인데 어머니는 항상 저의 편만 드시네요. 회장이 끼어들었어요. 세라야,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 마라. 아버지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머니가 저 애를 너무 특별하게 대한다고요. 윤정은 세라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지연이는 그런 대우를 받을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 대우를 받을 아이가 아니라뇨? 그냥 고아원 출신 하녀잖아요. 그 순간 윤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입 조심하세요. 세라는 윤정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했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이상해요. 저 애한테 왜 그렇게 신경 쓰시는 거예요? 혹시 저 애가 특별한 존재인가요? 윤정은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계단을 올라가는 윤정의 뒷모습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의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의아해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자신의 작은 방에서 베인 손가락을 치료하고 있었어요.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계속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아팠어요. 언젠가는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언젠가는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아내겠어. 오늘 본 입양 기록서, 창고에서 발견한 앨범, 그리고 윤정의 이상한 태도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연결되고 있었어요. 지연은 진실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편 윤정은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목걸이를 꺼내 들고 있었어요. 목걸이 안에는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는데 그 사진 속에는 어린 지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정은 목걸이를 꽉 쥐며 흐느꼈습니다. 엄마가 너무 약해서. 세라는 자신의 방에서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윤정의 태도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연이 정말로 특별한 존재라면 20년간 쌓아온 자신의 지위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어요. 회장도 서재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윤정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었어요.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잠든 깊은 밤 각자의 방에서는 서로 다른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지연의 분노와 결심, 세라의 질투와 불안, 윤정의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회장의 의심까지. 이 모든 감정들이 곧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내린 결심이 지연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지연은 오늘 반드시 고아원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지연은 자신이 자랐던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고아원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낡은 건물과 작은 마당,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하지만 지연에게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원장실 문을 두드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오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지연입니다. 원장은 지연을 보자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머, 지연이. 얼마나 오랜만이야. 잘 지내고 있었구나.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원장님,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원장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는 거야? 그냥 제 과거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제 친부모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원장은 한참 동안 지연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연아, 사실은 뭐예요? 너의 친어머니. 널 버린 게 아니야.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면서 보냈어.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말이야. 지연의 가슴이 점여왔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요? 무슨 뜻이에요? 그때 그 여자분이 너를 데려왔을 때 정말 많이 울었어. 계속 미안하다고 꼭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원장이 말을 멈췄어요. 혹시 제 친어머니에 대한 다른 정보는 없나요? 이름이나. 원장이 오래된 기록부를 뒤져보더니 한 페이지를 펼쳤어요. 여기 있네. 1980X년 X월 X일. 너는 그때 생후 6개월이었어. 그런데 원장이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상하네. 뭐가 이상해요? 여기 보니까 내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네. 윤정이라고. 지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윤정이요? 그래, 윤정. 그런데 성은 지워져 있어서 잘 안 보이네. 지연은 온몸이 떨렸어요. 윤정 부인과 같은 이름이라니. 설마 우연의 일치일까요? 고아원을 나서며 지연은 더욱 확신했어요. 분명히 자신과 윤정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한편 세라는 집에서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지연이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었고 윤정의 태도도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회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아버지, 저 좀 봐주세요. 왜? 지연이 일인데요.
어머니가 너무 이상하게 행동하세요. 회장도 사실 윤정의 행동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저 애를 너무 특별하게 대해요. 마치 진짜 딸인 것처럼요. 그 순간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머니가 하녀 하나 때문에 저랑 다투기까지 하는 게 정상인가요? 회장은 생각에 잠겼어요. 확실히 윤정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윤정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어요. 20년 전 윤정과 결혼할 때도 윤정의 과거를 모두 받아들였거든요. 윤정이 첫사랑과 헤어진 아픔이 있다는 것도, 그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세라야, 내 어머니는 원래 착한 사람이야.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거든. 하지만 아버지, 이번엔 정말 달라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지연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세라는 지연을 보자마자 추궁했어요. 어디 갔다 왔어?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개인적인 일? 세라가 비웃었어요. 하녀가 무슨 개인적인 일이 그렇게 중요해? 그때부터 세라의 괴롭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며칠 후 세라는 더욱 과격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하인들이 모인 주방에서 갑자기 지연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어요. 내가 감히 이 집에서 무슨 꾀를 부리는 거야? 세라가 소리쳤어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다른 하인들은 놀라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지연이 차분히 말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럼 왜 어머니가 자꾸 널 편들어? 세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나는 20년 동안 이 집 딸로 살아왔는데 너 같은 애 때문에 무시당해야 해?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내가 뭔가 꾀를 부린 거야. 혹시 너 정체가 뭐야? 세라가 지연의 머리를 더 세게 잡아당기자 지연이 비틀거렸어요. 그 장면을 목격한 윤정이 주방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만해요. 윤정이 소리쳤어요. 세라는 깜짝 놀라 지연을 놓았어요. 어머니,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윤정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저 애가 이상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요. 윤정은 지연에게 다가가서 머리를 만져보았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지연이 대답했지만 윤정의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때 회장이 나타났어요. 무슨 소동이야? 세라가 급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또 저 애를 감싸고 있어요. 회장은 윤정을 바라봤어요. 여보, 정말 이상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윤정은 당황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불쌍해서 그래요. 불쌍해서? 세라가 소리쳤어요. 그럼 다른 하인들도 다 불쌍하잖아요. 왜 저 애만 특별 대우하세요? 회장은 윤정의 떨리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20년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윤정의 모든 것을 사랑해왔는데 지금 윤정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보,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야?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정은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2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 위기였습니다. 여보, 나한테는 말할 수 있잖아. 우리 사이에 비밀이 어디 있어?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지연이와 당신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야? 그 순간 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회장의 따뜻한 마음을 알기에 더욱 미안했습니다. 당신이 뭘 숨기고 있든 상관없어. 나는 당신을 사랑해. 회장이 윤정의 손을 잡았어요. 결혼할 때도 당신의 과거를 다 받아들였잖아.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윤정은 회장의 따뜻함에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천천히 생각해봐. 하지만 너무 혼자서 끙끙 앓지는 말고. 회장이 윤정을 안아주었어요. 세라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불안해졌어요. 회장까지 윤정을 감싸주니 자신만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았어.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마. 회장이 이해해 주었어요. 그날 밤 윤정은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목걸이를 꺼냈어요. 목걸이를 열자 안에는 어린 지연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윤정은 중얼거렸어요. 회장도 서재에서 윤정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윤정이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그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세라는 자신의 방에서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만약 지연이 정말 특별한 존재라면 자신의 20년 삶이 흔들릴 수도 있었거든요. 지연은 창문 너머로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며칠 후 회장의 70번째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집안의 모든 친척들과 사업 관련 귀빈들이 모이는 중요한 행사였어요. 세라는 완벽한 양녀로 보이기 위해 며칠 전부터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세라가 하인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특히 지연, 너는 더욱 조심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어요. 고아원에서 들은 이야기와 입양 기록서의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파티가 시작되자 집안은 화려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귀빈들이 담소를 나누고 하인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지연도 서빙을 도왔습니다. 우리 세라 정말 훌륭해요. 한 귀빈이 세라를 칭찬했어요. 세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지연의 존재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그때 세라가 지연에게 중요한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거 회장님께 가져다 드려. 지연이 서류를 들고 회장에게 가져다 주려는 순간 세라가 일부러 지연의 앞을 가로막으며 부딪혔습니다. 서류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어머나. 세라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지연이가 중요한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죄송합니다. 지연이 급하게 무릎을 꿇고 서류들을 주었어요. 저 아이 때문에 집안이 망신당했습니다. 세라가 손님들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역시 고아원 출신이라더니. 그 순간 지연의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제가 언제 일부러 그랬다고 그러세요? 뭐라고? 감히 나한테 대들어? 세라가 소리쳤어요. 분명히 저한테 부딪히신 건 주인님이잖아요. 세라는 분노로 지연에게 달려가서 밀쳤어요. 감히 거짓말까지 해. 지연이 뒤로 밀려나면서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런데 넘어지면서 지연의 소매가 걷어 올라갔습니다. 지연의 왼쪽 팔목에 작은 별 모양의 점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그 순간 윤정의 눈이 그 점에 고정되었습니다. 윤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별 모양 점은 25년 전 자신이 낳은 딸에게만 있던 특별한 표시였거든요. 그게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윤정의 마음속에서 25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갓난아기였던 딸의 작은 팔목에 있던 그 별 모양 점. 아니야. 설마. 윤정이 가슴을 쥐었어요. 그때 갑자기 윤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만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윤정을 바라봤어요. 윤정은 지연에게 달려가서 그 점을 다시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모양도 위치도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저 아이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세라가 당황했어요. 윤정은 지연의 팔목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점, 이 별 모양 점이 25년 전 내가 낳은 딸에게만 있던 점이에요. 윤정은 가방에서 오래된 목걸이를 꺼냈어요. 목걸이를 열자 안에서 아기 사진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 아기의 팔목에도 똑같은 별 모양 점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것 봐요. 똑같아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점이. 윤정이 사진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었어요. 지연은 그 사진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의 팔목과 정말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모든 증거들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여보, 정말이야? 그래요. 윤정이 소리쳤어요. 지연이는 제 딸이에요. 25년 전에 제가 낳은 딸이에요. 순간 파티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손님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세라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엄마세요? 윤정이 지연에게 달려가서 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세라는 그 광경을 보며 절규했어요. 말도 안 돼. 하녀가 진짜 딸이라니. 회장은 윤정과 지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여보, 왜 이제야 말해?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의 딸도 우리 가족이야. 윤정은 회장의 말에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고마워요. 하지만 세라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버지, 20년 동안 딸로 키워주신 저보다 갑자기 나타난 저 애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회장이 세라를 바라봤어요. 세라야, 너도 우리 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지연이도 이제 가족이 된 거야. 지연은 윤정의 품에서 25년 동안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엄마, 정말 엄마세요? 그래, 내가 내 엄마야. 이 점이 증명해 주잖아. 늦었지만, 이제 엄마가 널 지켜줄게. 손님들은 이 충격적인 상황을 지켜보며 웅성거렸어요. 파티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세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하녀가 사실은 이 집안의 진짜 핏줄이었다니. 모든 진실이 명확한 증거와 함께 드러난 순간 이 집안의 모든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기 시작했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생일 파티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은 집안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지연은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윤정의 친딸로서 이 집의 정당한 가족이 된 것이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세라는 며칠째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이 집의 유일한 딸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지연 때문에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지연은 여전히 작은 방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뀐 상황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아침 먹자. 윤정이 지연의 방 문을 두드렸어요. 네, 엄마. 지연이 대답했지만 아직도 어색했습니다. 25년 만에 부르는 엄마라는 말이 입에 익지 않았어요. 식당에서 윤정과 회장 그리고 지연이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세라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세라는 언제까지 방에만 있을 거야?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윤정이 대답했어요. 갑자기 모든 게 바뀌었으니까. 지연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자신 때문에 세라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게 미안했습니다. 제가 세라 언니한테 가서 이야기해 볼까요? 아니야, 지연아. 지금은 그냥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회장이 말렸어요. 하지만 지연은 마음을 정했어요. 점심시간에 세라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야? 지연이에요. 언니, 저랑 이야기 좀 해요. 한참 후에 문이 열렸어요. 세라의 얼굴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뭘 이야기하겠다는 거야? 세라가 차갑게 물었어요. 언니가 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힘들어 한다고? 세라가 비웃었어요. 20년 동안 내가 뭐였는지 알아? 그냥 임시 딸이었던 거야. 진짜 딸이 나타날 때까지의 대타 말이야. 지연의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언니도 이 집의 소중한 딸이에요. 소중한 딸? 세라가 웃었어요. 그럼 왜 어머니는 나보다 널 더 감쌌을까? 진짜 딸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언니, 나가줘. 혼자 있고 싶어. 세라가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언니, 저는 언니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게 아니에요. 지연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우리 함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세라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넌 몰라. 양녀로 산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항상 불안해. 언젠가 진짜 가족이 나타나면 버려질 거라는 두려움에 살아야 해. 지연은 세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느꼈던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과 비슷했거든요. 언니, 저도 25년 동안 버려진 아이였어요. 가족이 그리웠고 사랑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안 거예요. 가족이라는 건 피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세라는 지연을 바라봤어요. 지연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가 20년 동안 이 집에서 쌓아온 사랑과 추억들, 그건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지연이 계속 말했어요. 저는 새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언니의 자리를 위협하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족이 되고 싶은 거예요. 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그런 거야? 네. 저는 언니가 필요해요. 25년 동안 혼자였으니까 이제 언니라는 존재가 있다는 게 신기하고 소중해요. 세라는 한참 동안 지연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혼자인 게 외로웠거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해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한편 회장은 서재에서 윤정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보, 25년 전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줘. 회장이 말했어요. 윤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연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어떤 사람이었는데?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진심으로 절 사랑해줬지만 아버지께서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지연이를, 임신 사실을 숨기고 지연이를 낳았어요. 6개월 동안은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결국 아버지께 들켜서 윤정이 눈물을 흘렸어요. 회장은 윤정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결혼 초기에는 말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실망할까봐.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말하기 어려워졌어요. 바보야.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당신의 과거도 당신의 딸도 모두 받아들일 수 있어. 윤정은 회장의 품에서 울었어요.
25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비로소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연이를 정식으로 우리 딸로 인정하자. 회장이 말했어요. 호적도 정리하고 상속 문제도 해결하고. 정말 괜찮아요? 물론이야. 지연이는 당신의 딸이니까 내 딸이기도 해. 그리고 세라도 마찬가지고. 그 순간 문 밖에서 세라와 지연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계세요? 세라의 목소리였어요. 들어와, 세라야. 회장이 대답했어요. 세라와 지연이 함께 들어왔어요. 세라의 표정이 며칠 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지연이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세라가 말했어요. 어떤 이야기? 윤정이 물었어요. 우리가 진짜 자매가 되기로 했어요. 세라가 지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라 언니가 저를 받아들여 주셨어요. 회장과 윤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네.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네, 아버지. 세라와 지연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윤정은 두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는 25년 동안 잃어버렸던 친딸이고, 다른 하나는 20년 동안 키워온 양딸이었지만, 이제 둘 다 소중한 자신의 딸들이었습니다. 지연아, 이제 방을 옮기자. 2층에 있는 큰 방으로. 윤정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저는 지금 방이 편해요. 지연이 대답했어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기보다는 천천히 적응하고 싶어요. 회장은 지연의 신중함에 감동했어요. 지연이 말이 맞네. 천천히 하자. 그날 저녁 가족 4명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세라는 지연에게 가족의 역사를 들려주었고, 지연은 고아원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을 거야. 윤정이 두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엄마. 세라와 지연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어요. 비록 복잡한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행복해할 수 있는 결과가 된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집안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분위기에 쌓였어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 가족들은 모두 만족스러운 하루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었어요. 지연의 법적 지위, 상속 문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까지. 하지만 이제 가족이 하나가 되었으니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집안에는 여전히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세라는 지연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회장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지연이의 호적을 정리하고 상속 문제도 공식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세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지금까지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지만 법적으로 공식화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였거든요. 아버지, 그게 꼭 필요한가요? 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지연이도 이 집안의 정당한 상속자야.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세라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지연을 자매로 받아들이는 것과 재산을 나누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거든요. 20년 동안 유일한 상속자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절반을 나눠야 한다니. 며칠 후 회장의 지인들 사이에서 이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회장 집에 숨겨진 딸이 나타났다더라. 하녀로 일하던 아이가 사실은 친딸이었다니.
사업가들 사이에서는 상속 구조가 바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특히 회장과 경쟁 관계에 있던 사업가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세라는 점점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의 시선도 달라졌고 사회적 지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회장의 유일한 딸이었지만 이제는 그중 한 명이 된 것이었죠. 그런 어느 날 세라의 오랜 친구인 미영이 찾아왔어요. 세라야, 정말 괜찮아? 갑자기 나타난 언니 때문에 힘들지 않아? 괜찮아. 지연이는 좋은 사람이야. 세라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지 않아? 하필 이 집에 가정부로 오게 되고 하필 그 앨범을 발견하고 너무 우연이 많지 않아? 미영이 의심의 씨앗을 심었어요. 세라는 미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자신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말이야, 지연이가 고아원에서 자기 엄마 이름을 들었다고 했잖아. 윤정이라고. 그럼 여기 와서 의심했을 거 아니야. 그러게. 그것도 이상해. 세라가 중얼거렸어요. 혹시 처음부터 계획한 거 아닐까?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건 말이야. 미영이 더욱 자극적으로 말했어요. 그날 밤 세라는 잠들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어요. 점점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지연이 정말 순진한 피해자일까?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한 사기꾼일까? 다음 날 세라는 지연을 찾아갔어요. 지연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언니. 뭐든 물어보세요. 너, 이 집에 올 때부터 엄마가 윤정 부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세라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지연은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고아원에서 내 엄마 이름이 윤정이라는 걸 들었다며? 그럼 여기 와서 처음부터 의심했을 거 아니야. 언니, 윤정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잖아요. 저는 정말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했어요. 정말? 세라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어요. 그럼 왜 하필 이 집에 가정부로 오게 됐어? 다른 집도 많은데. 그건 취업센터에서 소개해줘서. 취업센터? 세라가 비웃었어요. 혹시 미리 조사해서 이 집을 골랐던 거 아니야? 지연은 억울했어요. 언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그럼 창고에서 앨범을 발견한 것도 우연이고, 세라가 계속 추궁했어요. 너무 우연이 많지 않아? 언니, 왜 이렇게 의심하세요? 세라는 일어나서 지연을 노려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완벽한 타이밍에 나타났거든. 마치 모든 걸 계획한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증명해봐. 세라가 차갑게 말했어요. 상속 포기각서에 사인해. 정말 순수한 마음이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널 믿을 수 있어. 그 순간 윤정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소리가 이렇게 커? 어머니, 지연이한테 상속 포기각서에 사인하라고 했어요. 세라가 말했어요. 윤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세라야, 무슨 소리야? 어머니,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세라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지연이가 이 집에 온 과정이 너무 완벽해요. 하필 이 집에 가정부로 오고 창고에서 앨범을 발견하고 생일 파티에서 팔목의 점이 드러나고 이게 다 우연일까요? 윤정은 잠시 당황했어요. 세라의 말에 일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연이는 고아원에서 자기 엄마 이름이 윤정이라는 걸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와서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저는 정말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라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지연이는 왜 이렇게 완벽해요?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마치 우리가 좋아할 만한 딸의 모습을 연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 회장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세라가 회장에게 자신의 의심을 자세히 털어놓았어요. 아버지, 저는 지연이가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이 집에 왔다고 생각해요. 회장은 한참 동안 세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세라야, 내 말에도 일리가 있네. 윤정과 지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추측만으로는 안 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지. 회장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세라가 제안했어요. 그럼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지연이의 과거를 자세히 조사해봐요. 정말 순수한 우연이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좋아요. 조사해보세요. 저는 숨길 것이 없어요. 하지만 세라는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연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상속 권리를 일시 정지하는 것에 동의해줘. 세라야, 그건 너무하잖아. 윤정이 말렸어요. 어머니, 만약 지연이가 정말 순수하다면 문제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사기꾼이라면 우리 가족을 보호해야 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라 말이 맞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 지연은 억울했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알겠어요. 세라는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조사 기간 동안 지연이는 다시 하인 숙소로 돌아가세요. 만약 가족이 아니라면 가족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에 지연은 크게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참기로 했습니다. 알겠어요, 언니. 그렇게 하겠어요. 세라는 승리감을 느꼈어요. 이제 진실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사립탐정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라는 긴장된 마음으로 보고서를 받아들었어요. 지연이 정말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순수한 우연인지 마침내 알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탐정이 엄숙하게 입을 열었어요. 지연 씨가 이 집에 오게 된 모든 과정을 추적해 봤습니다.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탐정의 말을 들었어요. 지연 씨는 정말 무작위로 이 집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에서도 윤정이라는 이름만 알고 있었을 뿐 다른 정보는 전혀 몰랐습니다. 완전히 순수한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세라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이 일주일 동안 지연을 의심하고 괴롭혔던 것이 모두 잘못된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탐정이 나간 후 하인 숙소에서 지연이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시 하인으로 돌아가 생활했던 지연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상처받은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지연아, 내가 정말 순수했다는 게 모두 밝혀졌어. 우리가 미안하다. 회장이 대답했어요.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의심받으며 느꼈던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세라는 용기를 내어 지연 앞에 섰어요. 지연아, 나 정말 미안해. 언니, 저를 정말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지연이 물었어요. 25년 동안 혼자 살면서 가족을 그리워했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드디어 가족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가족들로부터 의심받는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 줄 몰랐어요. 그 순간 세라는 지연의 가방에서 낡은 수첩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수첩이 열리면서 안에 적힌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세라가 수첩을 집어들었어요. 지연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건 제 일기예요. 세라는 수첩을 펼쳐보았어요. 그곳에는 지연이 이 집에 온 후부터 적은 일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 이 집에 왔다. 윤정 부인의 눈빛이 왠지 모르게 따뜻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을 받는 것 같아서 가슴이 뭉클했다. 세라가 읽기 시작했어요. 윤정과 회장도 다가와서 들었습니다. 세라 언니는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다. 하지만 언니가 이 집에서 얼마나 사랑받으며 자랐는지 보이니까 부럽기보다는 고마운 마음이 든다. 나도 언젠가 저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세라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윤정 부인이 괜찮냐고 물어보셨다. 25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진심 어린 걱정이었다. 고아원에서도 이런 따뜻함은 느껴본 적이 없었다. 혹시 이분이 나를 버린 엄마와 같은 이름이라는 게 우연이 아닐까 하는 바보 같은 생각도 했다. 윤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세라는 계속 읽었어요. 창고에서 앨범을 발견했다. 윤정 부인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니 너무 아름다우셨다. 그런데 왜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을까?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본 것 같은 기분이었다. 오늘 세라 언니가 나에게 화를 내셨다. 언니의 마음을 이해한다. 20년 동안 혼자 딸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부담스러우실 것이다. 하지만 언니에게 미움받는 것보다는 언니가 계속 이 집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세라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져서 글씨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엄마를 찾았다. 25년 만에 엄마를 찾았다. 하지만 왜 이렇게 무서울까?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실까? 세라 언니가 나를 받아들여 주실까? 나는 이 가족에게 방해가 되는 존재는 아닐까? 윤정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세라는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언니가 나를 의심한다. 나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신다. 정말 억울하지만 언니의 마음도 이해한다. 하지만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다. 25년 만에 찾은 가족에게 이렇게 의심받는 게 이렇게 슬픈 일인 줄 몰랐다. 그래도 언니를 원망하지는 않는다. 언니도 불안하셨을 것이다. 세라는 수첩을 떨어뜨리고 지연에게 달려가서 안았어요.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 지연도 세라를 꼭 안았어요. 나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너를 의심하고 괴롭혔어. 세라가 울면서 말했어요. 윤정도 두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 미안해. 지연아,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회장도 다가와서 가족을 안았어요. 지연아, 아빠도 미안하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자. 지연은 가족들의 품에서 25년 동안 그리워했던 따뜻함을 느꼈어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언니도, 엄마도, 아빠도 모두 사랑해요. 한 달 후, 지연은 정식으로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큰 방으로 옮기지 않고 작은 방에서 지내며 천천히 가족이 되어갔어요. 세라는 매일 지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정말 좋은 언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일기를 읽은 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 4명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야, 지연아.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완전해졌어. 세라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윤정은 두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25년 전에는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지만 이제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어. 회장도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피로 이어진 가족이자 사랑으로 다시 만난 가족이지. 그날 밤 지연은 창문 너머로 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나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야. 사랑받는 딸이고 소중한 자매야. 그리고 이 모든 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야. 집안에는 진정한 평화와 사랑이 찾아왔고, 네 사람은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행복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켠에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